오늘은 러시아의 침공이 있기 며칠 전 미넨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설한 내용이 새롭게 화제가 되고 있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월 19일 제58차 미넨 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연설.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원합니다. 유럽은 평화를 원합니다. 세계에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러시아는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도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도 아닙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틀 전에 나는 경계선에 있는 돈바스에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우크라이나 영지이며 7여 개의 임시 점령지 사이죠. 이곳은 한쪽에는 학교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발사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30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갑니다. 누군가는 물리학 수업을 받습니다. 내용을 알면 어린이들도 폭격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 것입니다. 누군가는 수학 수업을 듣습니다. 아이들은 2-3일 동안의 폭격 횟수와 올해의 미넨 안보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를 언급한 횟수의 차이를 계산기 없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역사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의 폭탄 분화구를 보면 아이들은 질문을 합니다. 세상은 20세기의 실수를 잊어버린 걸까요? 이것은 역사의 끔찍한 교훈입니다. 나는 단지 당신과 내가 같은 책을 읽었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요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 동일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유럽이 다시 전쟁을 벌이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곳에서 제2차 세계대전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냉전 이후 가장 큰 안보 위기가 어떻게 닥쳤습니까? 영토의 일부, 수천 명의 사람들, 그리고 현재 15만 명의 러시아 군대, 장비 및 중화기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답은 분명합니다. 세계 안보 빌드는 취약하며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십 년 전에 세계가 동의한 규칙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이겨내는데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기침약 정도입니다. 세계 보안 시스템은 느리며 서로 충돌합니다. 다른 이유로 이기심, 자신감,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가의 무책임. 그 결과 누군가에게는 죄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무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을 공범자로 만드는 무관심. 내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상징적인 무관심입니다. 러시아가 세계 안보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15년 전이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화적으로 해결하라고 했지만 결과는 크림반도 병합과 내 국가에 대한 침략이었습니다. 평화와 세계 안보를 수호해야 하는 유엔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으며 그 헌장을 위반했을 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중 창립 회원국 중 한 개의 회원 국가의 영토를 힘으로 합병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유엔은 크림반도를 평화적으로 점령하고 크림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인 크림 강령을 무시했습니다. 3년 전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누가 세계 질서의 쓰레기를 줍게 될까요? 오직 우리 모두와 함께라고 말해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집단 박수가 집단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전쟁의 위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질문이 생깁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유럽과 세계의 보안 시스템은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고치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때입니다. 인류는 이 일을 2번 했고 너무 높은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2차례의 세계 전쟁이었습니다. 일관된 패턴이 유지되기 전에 이 추세를 깨뜨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희생자들 앞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십시오. 1차 및 2차 세계 전쟁의 오래된 교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3차 세계 전쟁에 대한 경험치를 쌓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협력국의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의 땅을 방어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수백 개의 현대 무기를 주든 5천 개의 헬멧을 주든 어떤 것이든 도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도움은 우크라이나가 요청하거나 상기하여야 하는 자선 기부가 아니라는 점을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무릎을 꿇어 감사해야 할 고귀한 제스처가 아니며 이것은 유럽과 세계의 안보에 대한 귀하의 기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8년 동안 든든한 방패가 되어준 곳은 이웃 국경이 아닌 우리 국경을 따라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라드 로켓은 유럽 도시가 아닌 마리우폴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6개월간의 전투 끝에 프랑크푸르트가 아닌 도네츠크의 공항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럽 국가도 모든 지역에서 매일 숨진 병사들의 장례식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유럽 지도자도 고인의 가족과의 정기 모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국경에 적군 5만, 15만,
아니 100만 명의 군인이 있더라도 우리는 아름다운 땅을 지킬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실제로 돕기 위해 국경에 군인과 군사 장비가 얼마나 있는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숫자를 말하십시오. 우크라이나를 실제로 돕기 위해 가능한 침공 날짜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세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2월 16일이든 3월 1일이든 12월 31일이든 우리 땅을 지킬 것입니다. 더 많은 다른 날짜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내일은 영웅의 날입니다. 8년 전 우크라이나인들은 선택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8년 후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세계관에 대한 인식을 바꿔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합니까? 2014년부터 러시아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으며 유럽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확신시켜 왔습니다. 유럽은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연합 가입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질문을 피합니까? 우크라이나는 직접적이고 정직한 답변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토에도 해당됩니다. 문이 열려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구성원들이 승인해야만 가능합니다. 동맹의 모든 구성원이 우리를 꺼려하거나 동맹의 일부 구성원이 우리를 싫어한다면 솔직히 말하십시오. 열린 문은 좋지만 몇 년 동안 열린 질문이 아니라 열린 답변이 필요합니다. 알 권리는 우리의 권리 중 하나가 아닙니까? 가장 좋은 시기는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다음 정상회담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반환받기 위해 동맹에 가입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단어에 크림반도를 반환한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솔직히 기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토 원장 제5조를 부주의하게 읽었습니다. 집단 행동은 공격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크림반도와 돈바스의 점령 지역은 확실히 우크라이나로 돌아올 것이지만 평화적으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노르망디 협정과 민스크 협정을 일관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기초하는 우리나라의 영토 보존과 독립에 대한 의심할 여지 없는 인정입니다. 우리는 무력 충돌이 아닌 외교적 해결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국제법에 근거한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화 프로세스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2년 전 우리는 프랑스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독일 총리와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으며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협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르망디 협정과 3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반대편에서 포탄과 총알을 이용해 우리 군인과 민간인이 죽고 다치며 민간인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민스크 협정에 의해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수백 차례의 대규모 포격으로 그들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있습니다. 모든 인도적 문제는 차단되었습니다. 저는 2년 전 인도주의 단체 대표의 무조건 수용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점령된 영토에 들어갈 수 없는데 두 차례에 걸친 포로 교환 이후 우크라이나가 합의된 명단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은 중단되었습니다. 도네츠크에 있는 악명 높은 격리 교도소에서 행해진 비인간적인 고문은 인권 유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0년 11월에 루안스크 지역에 개설한 2개의 새로운 검문소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으며 여기서는 조작된 구실로 명백한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논의와 정치적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고 있으며 TCG에서 민스크 과정에서 우리는 법률 초안을 제안했지만 모든 것이 막혀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상 과정을 즉각 해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평화에 대한 열망이 그것만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우리는 파리, 베를린, 민스크 등 가능한 모든 형식과 플랫폼에서 종전의 열쇠를 찾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탄불, 제네바, 브뤼셀, 뉴욕, 베이징. 나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협상할 세계 어느 곳에서든 상관없습니다. 7개국이든 100개국이든 4개국이 참여해도 상관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그중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평화는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도 평화가 필요하다는 이해도입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의 평화와 영토 보전의 회복 이것의 유일한 방법이 우크라이나를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 편리하고 영원한 완충지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아무도 허락하지 않을 거야.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다음은 누구일까요? 나토 국가들이 서로를 지켜야 할까요?
부다페스트 각서보다 북대서양 조약과 제호조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의 핵능력을 포기한 것으로 안전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린 그 무기가 없어 보안도 어렵고, 또한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보다 면적이 넓은 우리의 영토가 없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수백만 명의 군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가지고 있죠. 유화책보다는 안전과 평화 보장으로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우크라이나는 2014년 이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의 보증국과의 협의를 3차례나 시도했지만 3번 모두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가 4번째로 합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이것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할 것이지만 나는 부다페스트 각서의 틀에서 협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외무부 장관이 그들을 모이도록 할 것이며,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거나 그 결과가 우리나라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 협정이 작동하지 않고 있으므로 1994년의 모든 결정이 의심스럽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소집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또한 유럽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독일, 터키가 참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정상회의를 몇 주 안에 소집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롭고 효과적인 안전 보장을 강화할 것이며, 우리가 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사실상 안보 공백에 있는 한 오늘을 보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국가 및 우크라이나 국방력을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에 대한 명확한 유럽 관점과 동맹 후보국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 도구 및 동맹 가입을 위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일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발전개혁을 응원해야 하고, 우크라이나 안정 및 재건 기금을 설립하고, 유럽 전역을 보호하는 군대인 우리 군대를 위한 최신 무기와 기계 및 장비를 공급해야 합니다. 공격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예방 제재 패키지를 개발하십시오.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고, 노드 스트림 2가 무기로 사용될 때 이후 에너지 시장에 우크라이나도 통합되도록 보장하십시오. 이 모든 질문들은 해답을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들을 대신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동쪽에는 침묵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유럽에서의 침묵이며 전 세계에서 침묵입니다. 전 세계가 이것을 이해하길 바라며 유럽도 이해해야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크라이나를 응원해 주신 모든 국가에 감사드립니다. 한마디로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있죠. 오늘 우리 편이신 분들은 진실과 국제법의 편입니다. 나는 그들을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며, 나는 다른 나라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들의 일이고 업보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들의 양심도 달려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하고 부상당한 군인 2명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키이우에서 온 3명의 소녀들에게요. 하나는 10살, 두 번째는 6살, 세 번째는 1살이에요. 오늘 그들은 아버지가 떠났습니다. 중부 유럽 표준시로 아침 6시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장교인 안톤 시드로프 대위가 민스크 협정에 의해 금지된 포격으로 사망했을 때입니다. 나는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쟁을 끝내기 위해 누군가가 어떤 의제를 충족시켜야 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처음에 물어봤던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는 우리 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정확히 합니다. 그의 기억이 영원하길 바라며, 오늘과 우리 영토의 동쪽에서 전쟁 중에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1994년 12월 헝가리에서 미국과 러시아, 영국,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가 체결한 핵폐기 각서인데요. 이는 우크라이나 3개국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이들 국가의 영토와 정치적 독립을 보장한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당시에 핵탄두 1700개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170여 기, 전략핵 폭격기 400대를 보유한 세계 3위의 핵강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조건으로 1996년 6월 핵무기를 전부 러시아에 넘기며 비핵화를 하였는데, 결국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공격 강제 병합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미국과 서방국들은 입으로는 각서 위반이라고 떠들어댔으나 군사적 조치는 취하지 않아 결국 러시아의 관할에 들어가게 되죠. 그것도 모자라 이번엔 우크라이나까지 침공을 하는 것을 보았으니 아마 북한은 이런 상황들이 연이어 벌어지는 관계로 결국 핵을 포기하진 않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